자, 그 다음에 이제 동게임을 해야 됩니다. 자, 해봅시다. 정규 분포라는 선생님이 영어를 잘해서는 아니지 않았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거는 그냥 분포라는 단어고, 분포는 이제 그냥 의미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노멀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지? 노멀. 응? 평범한, 일반적인.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분포를 표현을 해보게 되면, 저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될 정규 분포로 표현되는 일이 많대. 그래서 이제 너희들도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야, 사실은. 특히 수능 성적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정규 분포거든.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자연 현상, 사회 현상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포다라는 뜻으로 이제 정규 분포라는 이름을 붙였대.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자, 진행을 해봅시다. 근데 보니까 우리가 뭐 많이 배운 건 없지만 그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확률 밀도 함수거든. 그래서 얘는 근데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기지 않아요. 엄청 잘 생겼거든. 깜짝깜짝. x는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매우 잘 생겼지. 이게 약간 취향 저격 당한 기분 아니야? 자, 어쨌든 그래서 정의역은 모든 실수. 이거일 때 우리는 확률 변수 x가 정등포를 따른다고 하고, 기호로는 이제 n이라고 쓸 거예요. n. 그리고 여기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쓸 겁니다. 조금 못생긴 게 아니고 심각하게 못생겼다, 맞지? 심각하게 못생겼다. 뭐 어쩔 수가 없어. 자, 조금 설명을 하자면 거기다가 좀 써놨을 건데. 자, 볼게. 거기 57페이지에 쭉 내려가서 참고 1번 봐주십시오. 거기서 스타는 이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걸 스타라고 지금 분시로 기호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거일 때 우리는 확률 변수 x가 이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사용된 숫자 중에 2라는 숫자, 여기 2라는 숫자는 2.718 어쩌고 되는 무리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이, 이건 진짜 파이야, 진짜 파이. 이것도 무리수고, 뭐 이렇게 생기고, 파이 진짜 파이 3.14 그 친구입니다, 그 친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연속 확률 분포에서도 평균과 분산은 다 정의가 됩니다.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겠지. 다만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계산이 정적분이야. 우리는 다행히도 정적분을 공식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행위 혹은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존재는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의 평균과 분산의 정의를 따라 구하게 되면 평균은 정확히 여기 위치한 값이 항상 평균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냥 애초에 이 문자를 그냥 m이라고 잡아버린 거야. 원래 평균을 뜻하는 기호가 mean이라고 해서 m이라고 했었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저 값이 항상 평균으로 나와서 저걸 먼저 박아버린 거야.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분산도 마찬가지야. 분산은 우리가 이제 시그마 제곱이라고 쓸 건데, 이제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거지. 얘가 분산이고, 분산을 뜻하는 경우 얘가 표준 편차를 뜻하는 경우거든. 어차피 분산의 루트를 씌우는 게 표준 편차니까. 여기는 요 값, 여기는 요 값이 같아야 돼. 저 값이 분산의 정의를 가지고 혹은 표준 편차의 정의를 가지고 구하면 저 값이 항상 나온대. 사실 나오고 계산하면 되거든. 아마 여기서는 은진이만 나중에 해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미적분 2까지 배우면. 연우랑 강의는 평생 이제 미적분을 하지 않는 이상 이제 못 가지는 능력이 될 겁니다. 다행이다, 맞지? 그런 능력 안 가지고 싶지. 어쨌든 가지면 조금 기분은 좋습니다. 나중에 가면 할 수 있어. 어쨌든 그 다음에 그래서 동그라미 한번 봅시다. 연속 확률 분포에서도 평균과 분산이 정의된다.
다만 정적분 정의되므로 직접 다루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거기 위에 줄에 다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저기 아까 그려놓은 거기 그 강의 노트에 그려놓은 그 그림과 같고 m과 시그마는 즉 이 값과 이 시그마는 이제 정의에 따라서 구하면 평균과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쌤이 교과서 문장을 그대로 옮겼거든.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표준 편차임이 뭐라고 돼 있어? 알려져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야, 가지지 말라는 얘기야. 알려져 있는데 네가 왜? 뭐 이런 느낌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오케이,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네 번 동그라미 잡아봅시다. 확률 밀도 함수가 이제 스타일인데 정의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면 m과 시그마가 나온다. 사실 약간 중복되는 표현인데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불편해서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쌤이 사실은 그 참고에 있는 문장은 쌤이 다 쓴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런 의도다라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래프는 이제 거기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렇게 그려질 건데 자, 이거에 대해서는 쌤이 적당히 설명할 거거든. 너희가 지수함수를 할 줄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수함수 혹시 할 줄 아니? 당연히 할 줄 알지 않지. 강의도 기억나지? 지수함수? 딱 그 수준으로 설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갑시다. 우리 곡선의 성질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함수 y는 이제 2의 마이너스 x제곱. 물론 지수 함수를 할 줄 알지만 저 지수 함수를 할 줄 아는 건 아니야 사실은. 맞지? 근데 저거는 쌤이 너희들을 이해시킬 수 있어. 저 함수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친구는 지금 밑이 얼마인 거냐면 2분의 1이 될 테니까 밑이 2분의 1일 거고 이 친구는 1보다 작고 0보다 큰 수예요. 여기가 괜찮지? 근데 우리 지수 함수를 배울 때 밑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지 그래프가?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맞지? 밑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돼 그래프가? 중간에 그래프 그려지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x제곱이라서 y축 대칭이 될 거거든. 우함수가 된다. 너는 괜찮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그리고 y축 대칭 이동시키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y에 x에다 0 넣어볼래? 얼마 나와? 0 넣어봐. 1 나오지 1. 그치? 2의 0제곱 무조건 1이니까 무슨 수의 0제곱 1이니까 2도 어쨌든 2.71 어쩌고 하는 그냥 무리수예요, 무리수.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봐봐. x가 커지면 x제곱도 커지겠지. 근데 밑이 무슨 수라고? 0과 1 사이에. 그럼 그래프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돼. 근데 이 친구가 0이 될 수 있어? 지수는 0이 아니잖아. 작아지면서 어디에 가까워져? x축에 가까워지기만 하는 거야. 근데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려면 그래서 이렇게 팍 내려가는 게 아니고 꺾이면서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그리고 y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어이구야. 효과음이 너무 약간 풀리가 없었는데 어쨌든 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괜찮니? 이렇게. 자, 그러니까 사실 이 모양이 이건 안 하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여기 엄청 못생겼잖아. 근데 어차피 이거 그냥 상수야. 요거는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건데 우리 예를 들어서 x제곱을 안다고 해서 여기 앞에 뭐 1억 x제곱 이렇게 있다고 해서 너는 너무 무서운 함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 맞지? 근데 어차피 2차 함수에 불과한데 맞지? 똑같은 건 여기 그냥 실수배 된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의미야? 요거는 그냥 평행이동을 의미해. 그러니까 2차 함수가 x제곱이 있으면 얘를 x-2의 제곱 이렇게 썼다고 해서 너는 너무 심각하구나 뭐 이렇게 안 하잖아, 맞지? 그냥 평행이동한 거.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얘는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2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오케이? 여기 이 시그마 제곱도 그냥 어떤 값이야.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이 친구를 적당히 평행이동하고 그 다음에 적당히 실습해서 약간 그래프의 변화를 조금 조절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모양 그냥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괜찮니? 그냥 이제 좀 못생겼지만 알고 봤더니 나쁜 애는 아니야 이런 느낌을 생각하면 돼. 조금 낫다. 딱 그 정도.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근데 얘는 뭘 의미한다고 했어?
x 대신에 x-m을 대입했으니까 평이동을 의미한다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 거야? m이 된 거야. 원래 여기가 얼마였어? 여기 y축이라고 했잖아, 맞지? 원래 0이었는데 m만큼 평이동했으니까 대칭축이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m이 될 수밖에 없어.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줘야 돼. 그래야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근데 쌤이 봤을 때는 지수함수를 알고 2차 함수를 적당히 이해하면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우리가 성질을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다시 여기 조금 치우고 다시 그래프 이제 그려볼게. 한 번 더 써봅시다. fx가 루트 2파이 근데 어차피 못생겼지만 그냥 실수에 불과하다.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x는 m 대칭, x는 m 대칭이고 그 다음에 x축이 점근선, x축이 점근선이고 그리고 종 모양이야. 사실 이제 뭐 x축이 점근선인 거, x는 m에 대해서 대칭인 거랑 점근선인 거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거든. 종 모양 혹시 이해할 수 있겠어? 종 모양? 요는 종 모양 이해돼? 사실 쌤은 모르는 데서 알았어. 종 모양이 왜 이걸 종 모양이라고 그러는데 강사가 되고 나왔어. 고등학교 때 아무도 나한테 이걸 설명해 주지 않았어. 혹시 가는 이게 종 모양도 이해돼? 은진이 이해돼? 쌤이 왜 안 됐는지 알아? 쌤이 생각하는 종은 이거야. N일레종. 저그 징글벨 종이야. 아메리칸 스타일 종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생각하는 종은 에밀레 종밖에 없어. 내가 생각하는 종은 에밀레야. 그래서 에밀레? 너무 못생겼는데? 하나도 안 비슷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근데 서양 종이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뭐 그림은 좀 못 그렸지, 뭐 어쨌든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뭐 그랬다. 그래서 근데 고등학교 아무도 이야기 안 듣더라고. 그래서 쌤은 항상 강사 되고 나서 몇 년 동안 나는 산모형이라고 가르쳤어. 너무 산처럼 생겼잖아, 맞지? 산처럼 산꼭대기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깨달았어. 아 이게 그 코리아 스타일이 아니고 아메리카 스타일이 종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괜찮지? 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자 그다음에 이제 넓이가 1이야. 너무 당연한 거지. 왜? 얘가 무슨 함수라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확률 밀도 함수는 뭐 하는 함수? 넓이가 1인 함수. 그리고 전체 넓이는 1이고 넓이랑 확률이랑 같은 함수가 사실 확률 밀도 함수였잖아, 맞지? 참고로 전체 넓이가 1인 거는 대학교 가서 너희들이 공대를 가면 증명할 기회를 이중 적분이라고 해서 적분을 두 번 쌍으로 하는 적분이 있거든. 그걸 하면 이제 또 배우게 됩니다. 이건 고등학교 때는 아예 못해. 이게 아예 못합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 함수 최대값은 어디 생겨? 누가 제일 높아? m에서 제일 높잖아, 맞지? 그 최대값은 fm이거든. fm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이렇게. 왜냐하면 지수가 뭐 돼버려? 0 돼버리지. 0제곱은 항상 얼마? 1이잖아, 맞지? 그래서 저 값이 이거 1이 되고 이 상수 값만 딱 남게 됩니다. 이 중에서 루트 2파이는 숫자야, 숫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이는 3.14 그 친구라니까, 맞지? 그 점은 그냥 숫자가 누구만 문제가 돼. 이 친구 문제에서 이 친구가 표준 편차라는 걸 통해서 이벤트들이 생기거든. 자, 요거는 조금 있다가 가 아니고 동그라미 4번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4번이 아니고 5번에 설명되어 있군요. 4번에서는 조금 이따 이 얘기를 먼저 합시다. 시그마가 일정하면 저 최대값이 변하지 않으면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차피 이거 상수고 이것도 일정하네. 얘도 상수고 얘도 일정하네. 그럼 누구만 변하는 거야? m만 변하는 거야. m이 변하면 m은 뭘 결정하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아니야. m은 위치를 결정해. 이렇게
m이 작아지면 1로 가는 거고 m이 커지면 1로 가는 거야. m은 뭘 결정한다고? 대칭축을 결정한다. 그래서 시그마가 일정하면 m만 변하는 거고 m은 대칭축을 결정해. 대칭축. 조금 전에 이게 변한대. 위치를 결정한다고 하는 게 맞게. 물론 대칭축 맞아. 대칭축 맞는데 이제 위치를 결정하는 값이 m이라고 생각하면 돼. m이 커지면 그래프가 더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고 m이 작아지면 그래프가 더 왼쪽으로 이동할 거야. 그래서 거기 강의 노트에 이제 검은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그려놓고 이제 M1, M2, M3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러면 M3가 제일 큰 거고 M1이 제일 작겠지. 하나 이해하고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M이 일정하다 맞아. 평균이 일정하면 이제 표준 편차가 여기서 어떻게 바뀔 거냐인데 이런 얘기지. 요 친구에 누가 걸려있다고? 표준 편차 걸려있다고. 근데 엄청 어려운 걸 볼게. 이 시그마가 커지면 저 최대값이 어떻게 될까? 엄청 쉬운 거야. 이게 커지면 분모가 커지면 전체 값은 작아지겠지.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어? 아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최대가 작아진 거야. 맞지? 근데 넓이는 항상 얼마야 돼? 항상 1이어야 돼. 한번 생각해봐. 이 넓이가 1이라고 치자. 그럼 얘를 내리면 넓이가 어떻게 돼? 줄어들잖아. 지금 넓이가 줄어들면 된다 안 된대? 무조건 1이라니까. 뭐 어떻게 돼? 옆에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최대값이 낮아지게 되면 이렇게 여기가 내려가는 대신 양 사이드가 올라오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가 작아지게 되면 최대가 커지겠지. 그럼 가운데가 높아지는 거 어떻게 돼? 가운데가 높아지면 양 사이드가 이렇게 낮아져요. 그래야 넓이가 1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보면 시그마의 값이 커질수록 곡선은 높이가 낮아지면서 양옆으로 넓게 커지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시그마가 작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그럼 최대가 커지겠지. 그러면 이제 곡선이 높아지면서 양옆으로 좁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이제 성질을 가진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거기 옆에 선생님 그림이 좀 못 그린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에서 시그마 1이 표준 편차가 제일 작아. 그래야 가운데가 높아지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시그마 2, 그 다음에 시그마 3가 제일 크겠지. 이제 이게 높이가 낮아지게 되는 게 표준 편차가 큰 거야. 자, 그 다음에 요 설명은 안 써놨는데 봅시다. 얘가 뭐지? 표준 편차야. 표준 편차는 산포도야. 이게 산포도가 뭐지? 흩어져 분포한 정도.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많이 흩어져 있다는 얘기고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건 모여 있다는 얘기. 오케이? 다시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흩어져 있다는 얘기고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건 모여 있다는 얘기야. 다시 봅시다. 요 노란색 케이스가 표준 편차가 작은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가운데에 모여 있는 거. 노란색 케이스에 평균에 가까운 값들이 많은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저 주황색이 뭐지? 표준 편차가 큰 거야. 그러니까 많이 퍼져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이해를 해야 돼. 괜찮니? 물론 이제 시험에서는 그냥 기억, 니은, 그 중에 하나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할 줄 알면 되는데 선생님 설명했던 최대값으로 이해해도 매우 좋아. 어차피 둘 중에 하나로 판단해서 답을 선택하면 그냥 무조건 맞거든. 근데 기억하기만 둘 다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강의도 괜찮아? 오케이. 자, 봅시다. 그래서 거기 참고해 보게 되면 시그마의 의미는 상행이동이고 표준 편차의 의미는 최대값과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리고 y는 1 마이너스 x 제곱을 치워버렸는데 그래프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이 정규부호 곡선의 이제 그 개형의 의미를 특징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가져서 이제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부르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이산 확률분포에서 확률분포를 나타내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었거든. 그 뭐지? 확률분포표, 확률 질량함수, 그리고 확률분포 그래프. 근데 이산에서는 그래프는 안 썼단 말이야. 실제로는 거의 안 썼어. 이산에서는 표가 제일 중요했어. 그리고 가끔 식도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연속에서는 식도 나오고
그래프도 나오는데 정균포에서는 그래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식은 조금 못생긴 게 아니라 많이 못생겨서 우리가 다룰 수가 없거든. 실제 그냥 이렇다 하고 적당히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저걸 가지고 뭔가 문제를 풀 수는 없단 말이야. 이렇게 저걸로 넓이가 어떻게 계산해? 우리는 1차 함수밖에 넓이 계산 못해 사실은. 그렇잖아, 맞지? 그래서 아까 그 예제들이 전부 다 1차 함수였던 거야. 혹은 1차 함수를 쪼개놓은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이 되는 우리가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주로는 그래프로 다루죠. 그래프도 못 다루는데 그래프를 다루기 위한 수단을 교육과정에서 마련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선생님 방금 그래프로 문제를 풀겠다는 거 맞지? 근데 그래프도 잘생겼다 못생겼다? 또 이거 넓이 구할 수 있어? 넓이 구하려면 적분을 해야 된다. 맞지? 말이 안 된다 맞지? 그러니까 저걸 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해 줄 거라고 이야기했었잖아 맞지? 그게 강의노트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일입니다. 59쪽인데 59쪽. 표준 정규분포라는 건데 우리가 정규분포 중에서 뭔가 표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걸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라고 부르게 돼요. 뭐냐면 그 확률 밀도함수가 특별히 우리는 얘는 문자를 우리가 Z를 쓰거든. 이제 루트 2파이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Z제곱 이렇게 생긴 함수를 이제 확률 밀도함수로 가진 애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그 표준 정규포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 그리고 그걸 기호로 Z가 n 0,1의 제곱 이렇게 쓸 겁니다. 교과서에서는 1이라고 쓰는데 쌤은 1의 제곱이라고 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원래 확률 변수는 이제 x를 쓰는 거거든. 근데 표준 정규분포는 아주 특별해서 우리가 z라고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래서 z라는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데 근데 여기가 누구 자리? 평균 자리야, 평균 자리. 그리고 여기가 표준 편차 자리입니다. 정확히는 1은 표준 편차고요. 1의 제곱은 분산이 되는 거지. 어쨌든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제 정규분포를 이제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라고 불러. 여기에다가 이 식에다가 시그마 1을 대입하고 m에다 0을 대입하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얘가 그래프가 이제 대칭축이 그 평균이 0이 되었습니다. 대칭축이 0이 될 거라서 y축이 될 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건데 이제 그 교과서든 어떤 문제집이든지 간에 여기 0부터 a까지의 넓이를 다 계산을 해서 표에 실어놨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확률 밀도함수는 뭘 만족하는 함수라고 했지? 확률이랑 뭐랑 같다고? 넓이랑 같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P0부터 이거 1 확률을 즉 다시 말해서 이 넓이를 다 계산을 해놨어. 그리고 그걸 표에 실어놓은 거야. 우리 교과서 볼까? 교과서 맨 뒤에 가면 여기 맨 뒤에 교과서 하는 거 개념을이지 맨 뒤에 가면 맨 뒤. 정말로 맨 뒤. 제일 뒤. 앞으로 조금씩 넘겨. 그럼 표준 정규분포 풀어가는 게 있어. 답지는 앞으로 답지보다 앞으로 가지. 몇 쪽이야? 151. 그쪽 그 페이지 찾아. 아니 찾았어? 그 표 이름이 뭐야? 표준 정규 분포표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거기에 위에 구성택이 보면 이렇게 써놨을 걸, 맞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모든 넓이가 계산돼 있어. 여기도 A가 아니고 보통 이제 Z라고 돼 있을 거야, 스몰 Z. 어쨌든 이제 표를 보면 원래 이제 쌤이 외우고 있는 숫자들 몇 개가 있거든. 얘는 0.344 찾아봐. 1.0을 찾아봐.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P 0 Z 1.96이
0.4750이야. 근데 이건 외워야 돼. 사실 쌤은 외우는 거 학생들 안 외워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2.5 곱하기 0.4951인가? 그러니까요. 맞지? 여러분 잘 찾고 있어? 2.5 쭉 내려와서 2.5 찾고 그 다음에 8 찾는 거야 위에서. 그러니까 가로로 2.5를 찾고 세로로 8을 찾는 거야. 아니 혹시 못 찾고 있니? 쌤 꿀밤 세게 때려도 돼? 많이 돌려? 힘들어. 여기서 2.5 찾았지? 그 다음에 여기 0.08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그래서 0.40이죠. 괜찮아? 이제 저거는 요 다음 단어는 우리가 통계적 추정이라는 단어이거든.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 두 개가 이거든요. 가장 많이 나와. 그래서 너도 그 단어를 공부하잖아?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외우게 돼. 사실 너무 많이 나와서. 오케이. 자, 어쨌든 근데 이 숫자를 외워야 되는 건 아니야. 너희 상명하고 가면 외워 안 외워? 그냥 자연스럽게 문제 풀다 외워지는 건 괜찮은데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잖아. 다 주거든 문제에서. 여기도 똑같아. 그냥 상명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야. 그냥 표를 주고 그냥 외워지면 외워져도 괜찮은데 문제에 따라서 꼭 이 숫자로 주는 것도 아니거든 사실. 상명하고 값도 막 이제 다르게 줄 때도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표를 읽을 줄 아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야. 괜찮아? 오케이. 그럼 이제 너희들 한번 찾아볼래? 0Z2 찾아봐. 2. 그 다음에 1.5 찾아봐. 1.5. 2 얼마 나와? 4772지. 1.5는 얼마일까? 괜찮아? 찾았어? 가은이도? 0.44. 이들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 0.5까지 더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자주 보게 될 테니까 이제 외우면 좀 편하고 아니면 이제 그리고 문제에서 어차피 저 숫자를 꼭 저대로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0부터 2까지 그냥 0.48 이렇게 주기도 하거든. 그럼 이제 그렇게 맞춰서 계산하면 돼. 상위로그도 왜 우리가 로그 3이 얼마야? 0.4771이거든. 근데 이제 문제에서 0.48 이렇게 줄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0.48로 계산해야 되잖아.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아니도 잘 이해하고 있어? 자 그러면 근데 왜 이렇게 반쪽밖에 안 줬을까? 이 그래프는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한쪽만 줘도 나머지 반쪽도 준 거는 마찬가지야. 대칭이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렇게 묻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보면 여기 0부터 1까지 넓이가 아까 얼마라고? 0.343이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여기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하더라도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어떻다고? 같다. 그러면 얘는 2배에 0부터 1까지 이렇게 풀어도 괜찮다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다 2배 하면 0.686 이렇게 해서 하나 돼. 괜찮아? 오케이. 만약 이렇게 물었다고 치자. 이렇게 물었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누구랑 같다고? 0부터 2까지랑 같다고. 그 다음에 0부터 1.5까지는 여기 0.433이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다시 그려보게 되면 여기 0이고 마이너스 2고 1.5가 되면 여기 요 넓이랑 요 넓이랑 더하라는 얘기인데 이 넓이는 어차피 0부터 2까지는 같다니까 0.4772를 하고 요 넓이는 0.433이가 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이제 모든 걸 사실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혹은 이런 거 보면 어떻게? P, Z가 이렇게. 그러면 이 반쪽의 넓이는 항상 얼마야? 0.5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여기쯤 있을 테니까 이 넓이가 0.343이야. 이 넓이는 전체 0.5에서 0.343을 빼면 되지. 괜찮아? 이런 식으로 다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아니 소리인데? 짠.
엄마의 두 가지. 우와. 안 먹고 싶지. 아니 뭐 근데 진짜 먹어. 참게. 연우도 졸리면 먹어 알았지? 사실 이 아파 될 것 같으면 안 먹어도 되긴 하는데. 난 생각보다 맛있어. 안 맛있어? 아니 졸음껌은 너무 맵지 않아요? 이거 맛있는데. 조롱콩을 쌤이 근데 몰라 나는 맵다는 느낌을 거의 못 받아서. 어쨌든 합시다. 쌤이 약간 두네.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괜찮아? 우리 책 잠깐 볼까 책? 자, 책에 있는 내용 잠깐만 리뷰합시다. 149페이지에 첫 페이지에 보면 쌤이 이제 정규분포선 이제 정규분포가 뭔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질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준 정규분포까지 150조까지 지금 설명을 한 거야. 그치? 괜찮아? 자 그러면 그리고 그 151페이지에 표준 정규분포에서 확률 구하기까지도 사실 설명을 한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디냐? 152쪽에 330번부터 332번까지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일단 그 같이 좀 봅시다. 그러니까 330번은 그냥 이제 표기하기야, 표기하기. 이렇게 표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야기를 조금만 하면, 이 물결무늬는 이제 이 확률 변수 x가 이런 분포를 따른다고 원래 약속된 기호거든.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거를 이제 굳이 정리하진 않나 봐. 의미를 기호를 늘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일단 이 기호는 써도 괜찮습니다. 학교에서 써도 선생님 별로 뭘 안 하시더라고. 일단은 이제 따른다라는 기호입니다. 이제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균포를 따른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자리 누구 자리? 평균 자리. 요 자리 누구 자리? 분산 자리.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 330번에 1번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x가 따르는 정균포를 n 5,3의 제곱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괜찮아? 오케이. 그럼 2번은 어떻게 쓰라는 얘기지? n 12,4의 제곱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괜찮지? 자 331번 봅시다. m의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의 값이 커지면, 표준 편차가 커지면 최대값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줄어든다고 했지. 그러니까 산이 낮아지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두 번째, 시그마의 값이 일정할 때 평균의 값이 달라지면 뭐가? 그래프의 위치가 바뀌는 거였지, 맞지? 변한다. 자, 332번을 보통 시험에서는 저렇게 표로 줘. 이렇게 저렇게 표로 줘서 우리한테 다 표를 너무 다 주면 복잡하잖아, 맞지? 일부를 주고 풀라고 하니까 일단 저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근데 이제 그냥 하지 말고 쌤처럼 이렇게 정규폭탄 하나 그려놓고 풀면 조금 더 편하긴 해. 아니냐, 대표적인 거 적당히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적당히 하나 그려놓고 여기 이제 0 잡아놓고 그려서 해보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이런 잘 이해했어? 응. 아니도 이해했어? 벌써 다 했어? 언제 했어? 아까 들으면서
계산 연습 좀 해야 되겠다, 맞지? 다다다다다 들어야 되는 거야. 아니 원래 성격이 좀 느긋한 건가? 그런 것도 좀 있어. 근데 문제는 할 게 많다. 자 일단 봅시다. 보니까 근데 원리는 다 이해한 것 같아, 맞지? 그냥 열심히 계산하면 됩니다. 그림 그려놓고 띡띡해서 확률 어차피 반띵이 0.5 것만 좀 잘 이용하면 꼴짝게 다 풀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 표준 정규포라는 친구는 평균이 0이고 이제 표준 편차하고 분산이 1인 아주 특수한 경우란 말이야. 일반적인 상황은 평균이 0이거나 그러지 않잖아, 맞지? 사실 우리 당장 시험 점수도 평균이 0일 리가 없잖아, 그렇지? 그럼 심각한 거다,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왜 이걸로 삼았을까? 다 대안이 있겠지. 무슨 얘기냐면 이 표준화라는 아이디어가 있어. 우리가 이 표준화를 통해서 그냥 일반적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정규분포를 표준화하게 되면 표준 정규분포로 바뀌는 거는 사실 괜찮아. 근데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이 연속 확률 분포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는 건 뭐라고 했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확률 밀도 함수가 넓이랑 확률이랑 같은 함수라면서 맞지? 그러면 저 표준화를 했을 때 넓이가 안 바뀌어. 다시 말해서 뭐가 안 바뀐다는 얘기야? 확률이 안 바뀐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원래 정규분포에서의 확률을 어디에서 계산해도 괜찮아. 표준 정규분포에서 계산해도 괜찮다라는 거야. 오케이? 왜 그렇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조건 2에 가서 치환적 특징을 배우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전부 다. 약간 여기 약간 이득 아니야? 어쨌든 안 해도 되는 이런 거잖아, 맞지? 그냥 잘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금. 이걸 뭐 이과고 자시고 없어, 지금. 어차피 이과도 아직은 우리가 미래 미적분 2를 배울 거다라는 희망만 있는 거지 실제로는 배우지 않은 거잖아, 맞지? 어차피 못하. 그냥 근데 하고 넘어가는 거야, 맞지? 그래서 뭐가 성립하게 되냐면 이 확률이랑 요게 이제 표준화 공식이거든. 여기 x 자리에 a를 대입하고 그러면 시그마분의 a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리에 b를 대입하면 이렇게 고쳐 쓰게 되면 우리 이제 표준화된 확률 변수는 z라고 쓰는 게 관례니까 이 확률이나 그냥 같대. 이렇게 같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결과적인 쓰는 표현, 공식적인 표현 알려져 있다. 너희들은 지금 배울 수 없지만 이미 다 증명이 되어 있음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요걸 구하라고 시키면 이렇게 고쳐서 구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됩니다. 일단 그래도 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이제 이 ax 더하기 b는 aex 더하기 b 이건 알고 있잖아, 맞지? 근데 이 공식이 연속에서도 성립하면 또 알려져 있다. 그래 그걸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표준화를 하게 되면 평균이 0이 됨을 보이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거는 그냥 이걸 이렇게 따로 쓴 거야, 그냥. 이건 문제 없지. 분수식 원래 이제 a분의 b 더하기 c면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 이렇게 써도 되잖아, 맞지? 그렇게 쓴 거야, 그냥. 오케이. 요걸 대입합시다. 대입하면 시그마분의 1 곱하기 2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근데 x의 평균이 지금 얼마야? x의 평균은 m이잖아, 맞지? 여기다가 m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0이 되지. 즉 얘가 2z거든 지금. 즉 z의 평균은 이렇게 표준화하면 저렇게 사실 일종의 치환이거든. 하게 되면 평균이 0으로 바뀌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그 다음에 시그마 ax 나오게 되면 a 절대값 a 시그마 x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시그마 z를 구하게 되면 시그마분의 1 x 더하기 빼기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되고 얘는
어떻게 되지? 시그마 분의 1의 절대값 곱하기 시그마 x. 이 친구는 표준 편차가 시그마거든. 그래서 시그마 분의 1, 어차피 얘는 양수라서 절대값 필요 없고 시그마가 되어서 계산하면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표준하면 1이 되는 겁니다. 표준 편차. 얘는 지금 너가 좀 헷갈리지? 이게 표준화 공식이야.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쓴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얘는 상수함은 필요 없어. 이 공식에서 절대값 A에 있으면 절대값 A 곱하기 시그마 X야. 그래서 그냥 이제 요거 개수 곱하기 시그마 X 이렇게 쓴 거야. 그리고 시그마 X가 시그마가 되지. 그래서 1 나오는 거야. 괜찮아? 교과서에서 여기까지는 설명을 해. 저렇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쓰면서. 자, 그러면 이제 알게요?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보를 따른다. 맞아. 그때 p 8 x 14 이걸 구하래. 괜찮니? 그럼 이제 표준화 공식이 뭐야? z는 표준 편차분의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 빼기 평균 이렇게 쓰는 거거든. 이게 표준화 공식이야. 이걸 그냥 외워야 돼. 이거 안 쓰면 어차피 망하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돼? p 여기다가 8을 집어넣어. 그럼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1. z 이렇게 쓰고 14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 나오지, 맞지? 요렇게 고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우리 아까 했던 이 숫자들 있잖아, 맞지? 이거 가지고 저거 계산하는 거야. 그럼 이제 t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가. 0부터 2까지 해가지고 얘가 0.343이 되고 얘가 0.4772가 되어서 답을 내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표준화만 하면 그냥 일반적인 정균포에서의 확률 계산도 다 그대로 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야. 안 해도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쌤이 지금 강의 노트 60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하나 정도 더 해볼까?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P 얘는 표준하면 얼마가 되지? 6을 표준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11을 표준하면 0.5가 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분수보다 소수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로 다 표시가 되니까 소수로 써서 푸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이제 P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랑 이렇게 되고 이제 얘가 아까 0.4772였고 0.5는 아마 0.191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그런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152쪽 가볼까? 152쪽. 아, 참 쌤이 설명한 게 어떻게 얘기를 한 거냐면 151쪽에 이제 정균포의 표준화라는 걸 이야기를 했고 뭐 책에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맞지? 표준화하게 되면 그래프의 모양은 바뀌는데 모양이 근데 많이 바뀌는 게 아니야. 사실은 이게 표준화가 1차식 합성이라서 실제로는 그냥 어떤 폭이 좁아지고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지 실제로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는 2차 함수 모양인데 갑자기 3차 함수 모양이 되고 이런 게 아니야. 약간만 달라져, 약간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넓이가 같음으로 그냥 표준화해서 확률을 계산하겠다가 기본 컨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333번 한번 풀어봅시다. 152쪽. 그냥 표준화 공식 이거 외우는 거야. 표준 편차 분의 x 마이너스 m 이렇게 쓴 겁니다. 여기 시그마랑 m을 채우라는 얘기지. z는 시그마 분의 m 이걸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했어 벌써? 33번 풀어. 아까 여기까지 옆에 거 보고 했구나 그냥. 자, 어쨌든
그냥 그 표준 공식 외워서 잘 쓰면 됩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조금만 풀어봅시다. 자, 16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변수 x가 있대. 그때 이제 m 더하기 시그마의 값을 구하시는 거. 시그마는 원래 이제 표준변수의 양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알파를 썼지? 자, 가조건에 보게 되면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와 x가 16보다 크거나 같던데 그냥 그려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평균일 건데 뭐보다 작거나 같다와 뭐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거랑 이 넓이랑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정확히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서 대칭이 되어야지만 저렇게 만들어지겠지. 따라서 m이라는 것은 6과 16의 중점입니다. m은 2분의 6 더하기 16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조건은 v 부분의 1x. 이 친구는 근데 3분의 9의 제곱분의 1vx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저기다 안 썼는데 이제 vax 더하기 b a 제곱 vx 여기는 이제 9의 제곱분의 1vx가 되는 겁니다. 얘가 1, 결국 vx가 9의 제곱이 되는 거지. 자, 그때 이제 m과 시그마의 값을 구하려고 했으니까 평균은 지금 방금 봤다시피 11이 되나? 2분의 20이니까 지금 m이 11이 되는 거고 시그마 제곱이 이제 9의 제곱이 되니까 요 이제 11 더하기 9가 문제수 구하는 답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17번을 봅시다. 자, n이 40,10의 제곱을 따는데 x가 n 40,10의 제곱을 따는데 자, 그러면 이제 표준화 공식에 의해서 z는 어떻게 표준화되지? z는 이제 표준 편차분의 x-40 이렇게 되는 거지. 1번에서는 25부터 40까지래. 그러면 2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40을 집어넣으면 그냥 0이 되는 거다. 같이 요거 계산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x가 60보다 큰 같은 확률을 구하래. 60을 집어넣으면 2가 될 테니까 pz가 2 이상일 말을 너무 많이 나온다. 어쨌든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그냥 0부터 1.5까지랑 확률이 똑같으니까 0.4332가 될 거고 얘는 0.5에서 0.4772를 빼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괜찮니? 네,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